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유명한 장기 실험이 있다. 연구진은 20년 동안 같은 사람들의 행동 환경 성향을 추적하면서 인간은 얼마나 바뀌는가? 라는 질문을 파고들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행동적 변화폭이 고작 1cm도 되지 않는다. 돈을 버는 방식, 선택 패턴, 스트레스 대응법, 인간관계 해결 방식, 심지어 말투까지 놀랍게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했던 고민을 정면으로 때린다. 왜 나는 매년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는데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단 하루 만에 인생이 뒤집히는데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 왜 어떤 사람은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대부분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까?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뇌가 변화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지금과 다른 삶을 위험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화를 스스로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어진다. 뇌과학, 진화심리학, 본능심리학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인간의 뇌는 새로운 시도를 위험으로 본다. 하버드 MERGENICH 연구팀은 실험 과정에서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다.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 뇌의 편도체가 경고등처럼 활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편도체는 원래 맹수, 천적, 돌발 위험이 나타날 때 활성되도록 설계된 생존 장치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도전, 익숙하지 않은 습관, 처음 경험하는 변화와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활성된다. 즉, 뇌는 변화를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편도체가 켜지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존 행동으로 후퇴한다. 이 반응은 진화적으로 우리를 살렸지만 현대에서는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은 이런 표현을 썼다. 대부분의 사람은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뭉친 뇌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한다. 따라서 변화를 하고 싶은데도 몸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당신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에너지 절약 본능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 진화론 연구에서 인간은 에너지 절약 우선종으로 분류된다. 150만 년 전부터 인간은 언제든 굶주릴 수 있었기에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래서 뇌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움직인다. 익숙한 행동 에너지 최소 소비 생존. 새로운 행동 에너지 추가 필요 위험.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아침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 직장 가는 루틴이 항상 동일한 이유, 불편한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늘 하던 선택을 그대로 반복하는 이유. 모두 에너지 최적화 본능 때문이다. 하버드 연구에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패턴은 다음과 같았다. 생각 패턴이 20년간 거의 동일. 스트레스 대처법이 항상 비슷. 부정적 감정 패턴이 고착. 새로운 루틴을 시도하지 않음. 정보를 받아도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본능의 결과다. 셋째,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하버드 행동과학팀은 20년간 추적 분석한 사람 중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극소수의 1%에게 주목했다. 흥미롭게도 이 1%는 의지가 강해서 변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환경이 바뀌어서 변했다. 실제로 인간의 행동 중 40%는 무의식적 루틴, 45%는 환경 자극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하버드 야드 리서치. 즉, 환경이 바뀌면 뇌회로가 바뀌고, 뇌회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운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시스템 덕분이다. 빌 게이츠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말하며 자신의 초기 생활 환경을 철저히 통제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그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넷째, 성공하는 1%는 뇌를 재배설리와 이어링한다. 스탠포드 뇌과학 실험에서 새로운 행동을 66일 이상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걸 뉴런 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원리를 이용한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 작은 행동을 오래 반복, 환경을 새 행동 중심으로 재배치, 즉각 보상 차단, 불필요한 선택 제거. 즉, 그들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행동을 유지한다. 워런 버핏이 매일 같은 식단, 같은 루틴, 같은 정보 구조를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리와이어링 시스템 때문이다. 버핏은 사람은 결심으로 변하지 않는다. 패턴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읽고 다짐을 아무리 해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일시엠도 바뀌지 않는다. 다섯째,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버드 행동경제학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스위치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꼽았다. 예를 들어, 나는 운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행동 유지 확률이 8배까지 증가했다. 스티브 잡스가 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순간 그의 행동 결정 속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체성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은 인생을 바꾼다. 여섯째, 결국 평생 일시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하버드 연구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했다. 루틴이 항상 동일, 스트레스 반응 패턴 유지, 환경 변화 없음, 선택 패턴 반복, 즉각 보상 의존, 정체성 변화 없음. 반대로 성공하는 1%는 이렇게 움직였다. 환경을 먼저 바꾸고,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작은 루틴을 시스템화하고, 보상을 장기 목표와 연결하고, 뇌회로를 재배선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강력한 사실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일시엠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 일시엠을 바꿔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일곱째, 지금의 나를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진짜 범인 도파민 구조. 하버드 메더컬 스쿨의 연구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도파민 보상 회로의 고착임이 드러났다. 도파민은 기쁨의 호르몬이 아니라 예측된 보상이 정확히 도착했을 때 분출되는 학습 신호다. 즉, 당신의 뇌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보상이 온다를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보상 패턴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늘 하던 쇼핑, 늘 하던 인간관계에서의 패턴, 늘 하던 말투와 표현, 늘 하던 실패하는 방식, 늘 하던 돈 쓰는 습관, 늘 하던 감정 반응. 이것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동일한 도파민 예측 패턴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변하지 않는 건 의지 박약이 아니고 뇌가 변화에 따라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덟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즉각 보상 중독을 끊는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 보상 인스턴트 리워드를 선호한다. 이건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다. 원시 시대에는 지금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지금 눈앞의 안전, 지금 몸을 보호하는 행동, 이것이 생존을 좌우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지금 주는 보상을 나중에 오는 더 큰 보상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 이건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면 돌파한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 지금의 쾌락보다 나중에 받을 더 큰 복리 보상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는 평생 버티기 전략을 고수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을 만들 때 지금의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성장률이라는 미래 보상을 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모두 눈앞의 보상은커녕 수년간 적자가 나는 구조를 택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 즉각 보상을 끊고 장기 보상을 선택하는 뇌 구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못한다. 아니, 뇌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변하지 않는 99%와 변화하는 1%의 갈림길에 선다. 아홉째, 하버드가 밝힌 변화하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 패턴. 하버드의 20년 장기 연구는 평생 일시엠도 변하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연구 결과 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1. 환경 먼저 바꾼다. 구조, 공간, 인간관계, 습관 동선부터 정리한다. 2. 정체성을 새로 정의한다. 나는 0 하는 사람이다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3. 작은 변화를 우선한다. 일시엠씩 아주 작은 단위로 움직인다. 4. 새로운 루틴을 반복한다. 66일 이상 지속하며 뇌를 재배선한다. 5. 즉각 보상을 일부러 끊는다. 뇌가 장기 보상을 학습하도록 만든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다. 의지는 순간이지만 구조는 평생을 바꾼다. 열째, 사람은 감정 패턴이 바뀌기 전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스탠포드 심리학 실험에서 사람의 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감정 패턴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는가? 수치심이 생기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불안을 느끼면 도피하는가, 직면하는가? 두려움이 오면 움츠리는가, 도전하는가? 이 감정 반응 패턴은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완성되고 그 뒤에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하지? 왜 나는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화를 낼까? 왜 나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라고 고민하지만 그게 성격이 아니라 고착된 감정 회로 때문이다. 그러나 스탠포드 연구진은 이 고착된 감정 회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발견했다. 바로 새로운 감정 마이너스 행동 연결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것. 이걸 뇌과학에서는 감정 마이너스 행동 동조 패턴 이모션 마이너스 액션 커플링이라고 부른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재배선한다. 예를 들어, 실패 나는 끝났다 회피. 이 패턴을 실패 배울 게 있다 재도전. 이렇게 재구성한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뇌가 반복된 경험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11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구조를 먼저 만든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나온다. 평범한 사람, 내가 변하면 행동이 바뀌겠지. 성공하는 사람, 행동이 바뀌려면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지. 이 차이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든다. 예를 들어, 아침 환경을 설계한다. 스마트폰 환경을 정리한다. 업무 동선을 단순화한다. 돈 쓰는 방식을 시스템화한다. 인간관계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 구조적 변화가 행동적 변화를 부른다. 그리고 이 행동이 뇌회로를 재배선한다. 즉, 구조행동회로 정체성 인생순으로 변한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99%에서 자동으로 벗어난다. 12째, 뇌는 한 번 성공한 방법을 평생 고수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한 번 성공을 경험하면 그때 쓰였던 행동 방식과 감정 패턴을 뇌가 성공 공식으로 저장해버린다. 문제는 이 성공 공식이 시간이 지나면 발목을 잡는 공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엔 회피가 최선의 전략이었다. 과거엔 공격적인 태도가 유리했다. 과거엔 저축만 하면 충분했다. 과거엔 말을 안 섞는 게 안전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 왜냐하면 뇌는 옛날에 성공했잖아. 그거 계속해.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성공 회로가 학습되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작고 반복되는 실험이다.
이 작은 실험이 새로운 성공 경험을 쌓게 만들고 뇌회로가 바뀐다. 열셋째, 인간은 논리로 변하지 않는다. 경험으로 변한다. 하버드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길버트는 인간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경험으로 설득된다. 고 말했다. 사람은 운동해야 한다. 저축해야 한다. 사업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100번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직접 경험해보면 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새로운 경험, 감정, 자극, 도파민 재배치, 회로, 재편성, 행동 변화. 이 흐름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경험을 통해 뇌를 바꾸고 바뀐 뇌가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 열넷째, 물리적 환경이 바뀌면 인간도 바뀐다. 하버드의 행동 설계 에봇 아커텍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 중 45% 이상은 물리적 환경에 의해 자동 결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자동으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뇌 구조가 바뀐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폰을 멀리 두는 환경, 책상이 정리된 환경, 운동복이 보이는 환경, 비효율적 앱이 없는 환경, 소비 유혹이 없는 환경, 집중이 유지되는 책상 위치, 생산성 중심 동선. 이런 환경이 사람의 뇌가 변해도 되라고 인식하게 만든다. 평생 일시엠도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작은 환경 변화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다. 15째, 결국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패턴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의 공통 연구 결론. 사람은 패턴이 바뀔 때만 변한다. 패턴이 바뀌는 순서는 이렇게 흘러간다. 환경, 행동, 감정, 회로, 정체성, 인생.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뒤집히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그대로면 사람은 평생 그대로다. 16째, 같은 문제를 평생 반복하는 이유는 뇌가 고통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심리 실험 중 특히 유명한 실험이 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고통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 를 물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의 고통을 과대 예측하고 미래의 보상을 과소 예측한다. 즉, 변화를 시도하면 힘들 거야, 스트레스 받을 거야, 실패할 거야, 망신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 재생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구진이 모든 실험 참여자에게 변화 후 심리 상태를 조사했을 때 99%가 미래에 겁먹었던 것보다 훨씬 덜 아프다고 말했다. 즉, 우리는 고통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의 환상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스탠포드 신경과학팀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다. 뇌는 변화 자체보다 변화를 예측할 때 생기는 불안을 더 두려워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당신이 하지 못한 일들은 대부분 진짜 고통이 아니라 예측된 고통 때문이다. 결국 그 예측을 무너뜨린 사람이 인생을 바꾼다. 17째, 인간은 익숙한 불행을 선택한다. 하버드 심리학자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런드 헬플러스너스 이론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했다. 바로 인간은 익숙한 불행을 낯선 행복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직장인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인간관계인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습관인데도 그대로 살고, 손해보는 패턴인데도 반복한다. 왜일까? 그건 그 불행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한 고통 세이프 PAIN이라고 부른다.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냥 거기 머무르는 것이다. 반면 행복은 낯설다. 성공은 두렵다. 성장은 부담된다. 낯선 행복은 뇌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익숙함을 선택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 법칙을 정면으로 깨부순다. 그들은 낯선 행복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습관을 매일 조금씩 재구성한다. 그래서 일시엠씩 움직인다.
18째, 뇌는 한번 익숙해진 세계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버드 뇌과학 연구에서 뇌가 익숙한 세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은 생존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늘 보던 사람, 늘 하던 일, 늘 듣던 말, 늘 쓰던 말투, 늘 하던 선택, 늘 먹던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뇌의 안전 파라미터를 구성한다. 이 안전 파라미터는 쉽게 말해 여기가 안전구역이라는 표시다. 문제는 이 안전구역이 좁아져서 사람들이 평생 반복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뇌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면 근거 없는 불안이 밀려온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안전구역을 조금씩 확장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뇌가 이렇게 말한다. 아,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네. 그럼 새로운 안전구역으로 추가. 이 과정이 반복되며 뇌의 안전구역이 확장되고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동한다. 19째, 인생은 일시엠 변화에서 시작된다. 하버드 교수 데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작은 변화를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인생은 작은 변화에서만 달라진다. 작은 변화는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변화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결국 평생 일시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몰라서가 아니라 변화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뇌는 환경 정체성 감정 루틴 경험의 변화에 따라 평생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의 최종 결론은 이거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올바르게 변하지 못한 존재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1cm 움직이면 그 1cm가 1m가 되고 1m가 1km가 되고 결국 완전히 다른 미래가 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